하워드 휴즈라는 남자는 갑부였던 부모님이 죽자 18살의 나이로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마음 내키면 항공사 하나쯤은 붕어빵 사듯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였죠. 타고난 관정이었던 그는 자신의 부를 에고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로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여 만든 영화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아무도 타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며 헐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워드 휴즈는 심각한 강박증 환자였고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직접 비행기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후유증과 결벽증에 모르핀 중독까지 합쳐져 말년에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빠져 자신의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숨어 지냈습니다.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186의 키에 45kg 밖에 나가지 않았고 긴 머리와 수염으로 덮인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워드 휴즈는 외적인 성취로 내적인 불안을 덮으려 안간힘을 쓴 에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천문학적 돈을 가진 이 불운한 금수저가 에고에 의해 처절하게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 디카프리오 주연의 에이비에이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외적인 성취에만 매달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과 명예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인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죠. 이 영화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100억 정도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오프닝 시퀀스부터 마틴 스코세지는 하워드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신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영화는 어머니가 어린 하워드를 목욕시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세상은 병균들로 가득하다며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격리,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이 단어는 훗날 하워드의 운명을 암시하는 단어가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릇된 핵심 믿음을 심어 에고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명심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단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어린 그에게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핵심 믿음이 부모로부터 올 때 그 힘은 강력합니다. 전문가들은 4세에서 7세의 정서 발달이 전체 인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련한 상담사들은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기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하지만 모든 게 부모 탓이라면 우리는 평생 피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이나 악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평생 수동적인 피해자 모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모로부터 완벽한 조건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들만의 불안과 결핍을 안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나의 삶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 이 깨달음으로 삶의 피해자가 아닌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워드 휴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난 지금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은 에고가 가장 사랑하는 대사입니다. 에고는 공포의 늪 위에 지어진 모래성입니다. 하워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외적인 성공에 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워드는 결핍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려한 성공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멸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에고는 돈, 집, 땅, 차, 사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물리적 형태를 가진 외부적 요소에서 찾습니다. 은행 잔고, 주상복합 아파트, 비싼 차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에고는 물리적 실체에만 달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명예, 자부심뿐 아니라 분노, 우울, 슬픔 같은 감정에도 달라붙을 수 있으며 심지어 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때문에 노련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상담사들이 환자에게 병명을 콕 집어 알려주지 않거나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스펙트럼에 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진단명을 듣는 순간부터 그 병명이
에고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겠지만 에고는 더 이상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다가 얼마나 강력한 정체성인지 믿기 힘드실 것입니다. 에고는 이 병 뒤에 숨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이쯤 되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숙주를 파괴하고 같이 죽는 바이러스처럼 에고는 서서히 육체와 정신을 파괴해 갑니다. 하워드 휴즈처럼 말입니다. 비행기에 집착을 보이던 하워드는 137명의 조종사, 87대의 비행기, 35명의 카메라맨, 엑스트라 2,000명, 총 400만 달러를 들여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투기 영화 헬스 엔젤을 만들었습니다. 총 필름의 길이만도 200km, 그대로 편집하면 560시간짜리 영화가 되는 대작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프로젝트들이 그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맙니다. 에고는 또다시 극심한 불안에 빠지고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명성에 집착하게 됩니다. 최악의 심리 사이클이죠. 마틴 스콜세지는 능숙한 연출 솜씨로 자신감이 넘치는 하워드와 불안한 내면을 교차로 보여줍니다. 이에 하워드는 비행기의 속도와 크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개발 중인 비행기를 직접 몰다가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그의 비행기는 끊임없이 추락하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이를 자유의지의 박탈과 상실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하늘은 하워드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중력을 이길 수는 없죠. 언젠가는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워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에고와 엄청난 돈이 만나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종양처럼 자라게 됩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삶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큰 우주적 질서에 움직인다는 진리,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겸허한 내맡김의 자세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워드 휴즈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중력과 싸우기를 택한 것이죠. 마틴 스콜세지는 점점 더 강박증에 빠져드는 하워드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청록색을 이용합니다. 처음 비행기가 추락한 곳은 온통 초록으로 뒤덮인 비트밭이었고 집 욕조, 사무실, 화장실, 청록색은 어디든 나타납니다. 영화 중후반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진 하워드는 화장실 문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데 그 화장실은 노골적으로 청록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워드가 강박증이 극심해져 스스로 자신을 가둔 후에는 강렬한 붉은색으로 그의 광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선명한 컬러를 통해 우리는 병적인 그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영화가 예술인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갈구하던 성공이 좌절되자 하워드의 에고는 곧바로 분노를 택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에너지로 가득 차게 만들죠. 전투가 임박한 우리의 몸은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온몸이 힘으로 가득 차고 머릿속은 자신의 정당성으로 완전 무장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고 세상이 틀렸습니다. 사실 분노는 꽤 괜찮은 느낌이죠. 모든 감정 중에 가장 중독성이 강합니다. 분노는 마약처럼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해칩니다. 분노는 남이 죽기를 바라며 자신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망해가는 항공사를 팔라는 적의 제안을 거절한 후 하워드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킨 채 온갖 기행을 일삼습니다. 옷을 모두 벗고 지내며 자신의 소변을 모으고 자신이 만든 영화를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영화 헬스 엔젤은 하워드 휴즈의 거대한 에고 자체입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그 영화가 상처투성이 하워드 휴즈의 몸에 투사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자신의 거대한 에고가 자신의 몸에 닿을 때 하워드 휴즈는 고통스럽게 나뒹굽니다.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워드의 에고가 만든 고통을 그의 근원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마음의 지옥이 기괴하고 독특한 영상미로 우리 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에이비에이터는 하워드 휴즈가 청문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 하워드 휴즈의 삶은 달랐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 용감하게 항변하는 영화 속 모습과 달리 독점 금지에 대해 진술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여 경영권을 상실했으며 TWA의 주식도 거액으로 매각해버렸죠. 실제로 그는 완전하게 졌습니다. 에이비에이터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감춘 채 성공과 명성에서만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남자의 고통스러운 몰락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에고에 점령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에고에게 점령당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에고에게는 휘둘리고 있지만 그만큼 큰 돈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